예,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십성의 심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성 공부는 명령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를 잘 맞춰야 이제 앞으로 용신이라는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십성의 심리 구조를 공부를 해야 이제 그 사조를 탁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운이 흘러갈 때 어떠한 운이 오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마음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사주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의 그 큰 운이 대운이 가든 세운이 오든 간에 그 운에서 일어나는, 그 운이 당하게 되면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미리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성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공부한 십성 공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십성 공부는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판을 보면서 잠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 시간에 요 동그라미 속에 5개 있는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중심점이 딱 1번이 1번. 중심점에 있는 것이 일간입니다. 일간. 여기 있는 정화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글자와의 상관관계, 이 관계를 이름해서 십성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성 상관관계다. 뭐와? 일관과 다른 글자와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같은 것, 첫째.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 나를 극하는 것, 나를 생각하는 것,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것, 나와 같은 오행, 내가 이 정하잖아요. 정하니까 화지요. 화와 같은 오행을 보고 비급이라 한다. 이름을 해서 비견급제를 따서 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견은 나와 같은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정화가 됐으니까 정화는 음화입니다. 음이죠. 음의 성분을 가진 글자니까 내가 정화겠죠. 정화나 오화, 정화나 오화. 급제는 병이요, 지지로서 사가 되겠죠. 사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의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해요. 식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화에서 볼 때는 토가 되겠죠. 화생토. 네, 토. 토는 내가 생했잖아요. 나의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식신이요.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다. 음양이 같은 말은 나를 생각하는 토인데, 식신이면 기토가 식신에 해당하고, 상관은 무토가 되겠죠. 이번에는 나를 딱 기준으로 해볼 때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재성이라 했습니다. 즉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그걸 하니까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재성이라고 이름했고, 나와 같은 음양은
편재요. 나와 다른 것은 정재라. 나와 같은 것이 내가 그걸 하는 것이 화극금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와 같은 음양이니까 음은 여기서 볼 때는 신이 되겠잖아. 신. 이거는 금이, 이거는 경이 되겠죠. 경금. 경금은 신은 편재요. 경금은 정재라.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엔 나를 그걸 해요. 내가 좀 답답하겠죠.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나를 그걸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관성이라 이름하고 그것이 음양이 같으면 평관,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라. 그래서 음양이 같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볼 때는 나를 그걸 하는 게 수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같은 개겠죠. 개. 음양이 다르면 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관, 정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인성 5번은 인성인데 인성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인성이라고 했는데 인성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 편인, 다르면 정인이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건 수가 되겠죠. 이건 목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편인이 되고 간목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설명을 하면 복습을 이렇게 이제 많이 한 겁니다. 자, 요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 앞으로는 요것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이제 뜯어서 낱낱이 뜯어서 이제 비경급제 일식 공부할 겁니다. 자, 지금은 지웁니다. 지우고 요렇게만 써놓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비경급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경급제는 나와 같은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같은 오행. 나와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이 심리 구조가 어떠냐 하면 나와 같은 오행이 여기서 보면 같은 정하요 또 나와 같은 병하요. 근데 음양이 다르다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급은 일단은 어떤 나와 같은 오행 과정에는 이때 가질 수 있는 것이 욕구가 기본 욕구라 해야 되거든요. 자, 지난번에 공부한 것이 기초가 기본 욕구입니다. 욕구에서 생존의 욕구라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존의 욕구. 여기서 무엇이 다 나옵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생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 중에서 비결은 어떤 성분이냐? 생존을 하면서 생존하려는 그 욕구에서 내 자존심, 주체 나라고 하는 자존 참 중요하죠. 자존심, 주체, 자존과 같은 것을 말하고 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항상 보면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우는 주체와 자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그것이 심하다 하면은 모든 것은 또 역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심하게 되면은 이것은 고집이요, 아집이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화가 이 사주에 너무 많다 하면 생존 욕구가 많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적당하게 있으면 주체와 자존인데 너무 많아서 정말로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면 그 사람은 고집과 아집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화를 일간을 놓고 봤으니까 화지. 뭐 다 먹으려면 또 목이 많으면 또 이렇게 고집과 아집이 많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급제를 보겠습니다. 급제는 뭐냐? 생존 욕구에서도 나옵니다. 다들 생존 욕구인데 내가 살려고 하면 남한테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경쟁심, 필연적으로 경쟁심, 그 다음에 승부가 이기려면 승부를 그리게 승부 근성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죠. 인간이라는 것은. 그리고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승부를 하려면 남한테 이기려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이기고자 하는 것, 이기고자 하는 지나친 어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건 안 되겠죠. 정당하게 이겨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겨야 돼.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상대를 꺾어야 돼. 그런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또 그러한 마음과 유사한 것이 질투심입니다. 질투가 일어나면 자칫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나. 화. 질투가 일어나면 화가 그냥 일어나게 돼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저는 관찰할 때 이렇게 글자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적당히 있으면 좋은 게 되고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 비견 성분은 약간 음양으로 볼 때는 이 내성적이고 이거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외향적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견과 급제는 이 정도 설명하면서 책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비견 급제 다음에 공부를 또 적겠습니다. 비견 급제 다음에는 식상이에요. 식상. 식상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네. 나와 같은 것, 여기 식상이죠. 식상이고, 나를 생자 작자 생. 내가 생이죠. 내가 생. 그 발음이 잘해야 되겠네요. 내가 생.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로서 생을 하게 되면, 그것 식상이 하는데, 음양이 같으면은 식신이요,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이라. 자, 식상의 기본 욕구는 뭐냐? 기본 욕구를 잘 알아야 된다. 기본 욕구는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남과 친하려고 그래요. 친해야 살아요. 그래 밥이라도 먹고 살아요. 친함의 욕구 그리고 나를 표현 욕구예요. 표현 욕구. 이 두 가지 욕구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자, 친하고 표현하고 하는 따라가지고 욕구 중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가서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방법, 수단. 그 수단이 뭐냐? 식신은 주로 창조, 또 글재주, 뭐 이런 게 손재주, 글재주 같은 거. 이 재주를 글재주, 손재주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국리를 많이 되겠죠. 국리. 예.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국리 연구는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욕구에서 나온다고 그런 것이. 자, 그 다음에 상관은 뭐냐? 친함과 표현 욕구 중에서도 수단 방법 물러나게 말로, 은변. 말로서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 은변, 말로서 드러내고 이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나를 화려하게 드러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거 아닙니까? 항상 이 사람은 남을 의식해, 타인을 의식을 한다. 왜? 남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면 내가 나를 표현을 잘 하잖아.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방법으로서 이 상관은 나를 은변 말이 좋고 화려하고 타인을 의식하게 됩니다. 식신은 글재주, 손재주 이런 식으로 내면적으로 보세요. 이것도 맞죠? 내면적이잖아. 내면적.
자, 아까 저기 같은 것은 내면이었죠, 내면. 이거는 외향적이라 항상 그걸 보고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다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욕구에서 나온 거라. 친함의 욕구와 표현 욕구 때문에 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 정도 하면 식신상관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뭐 요 정도만 기본만 알아도 다음에 응용할 때 조금만 살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항상 먼저 욕구가 뭐냐는 걸 먼저 분석해야 돼요. 욕구, 그 사람의 기본 욕구. 욕구에서 마음이 나는 거니까. 국리나 연구나 또는 여기서 말하는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와의 관계를 따지는데 이 글자와 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극하는 것.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극하는 건데 내가 극을 해요. 극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이 재자가 이렇게 돈, 재물할 때 재자입니다. 자, 이 재성이 글자가 요거 나와 같은 음량이 같으면은 예, 편재라고 이름하고 나와 다르면 정재라고 이름합니다. 자, 편재나 정재나 나와 같은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말한 예, 같은 나를 내가 극을 하는 거니까 화에서 볼 때 금이잖아요, 그죠? 신금과 경금을 말해도 신은 편재요, 경은 정재라. 재성이다. 그래서 이 재성은 뭐냐면 재성의 가장 그 근원적인 욕구는 실현욕구예요. 실현욕구.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실현욕구. 성취욕구예요. 이 욕구에서 구체적으로 정편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그것이 뭐냐? 실현 욕구를 할 때 하려면 어떤 내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는 전체 관리, 이거는 세부 관리, 세부 관리다. 실현과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뭐 실현 성취를 하지.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관리가 편재, 세부적인 관리가 정재.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한목에 착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하면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관리가 세부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꼼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관리가 전체적 관리가 좋잖아요. 관리, 전체 관리가 관리, 통제, 이것을 한번 쓱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판단력이 빨라요. 판단력이 빠르다. 신속하다. 좋은 면이잖아요. 이 세부적인 이렇게 편제를 볼 수 있고, 정제는 아주 치밀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하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치밀한 관리. 꼼꼼하게 뭘 보고. 자,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은 사주에, 어떤 사람 사주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금이, 이 정화인데 신금이 너무 많더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은 지나치게 많다면 결국 지나칠 때 항상 지나치다 말은 글자 3개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 3개. 글자가 3개. 그와 해당되는 글자가 3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급하다. 성격이 조급하게 돼요. 왜? 빨리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게 성취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성취하는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면 조급하죠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실패가 따르다. 실패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효과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 정제는 어떤 부정적인 게 있느냐. 정제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경이 사주에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이 된다 하면 그것은 뭐냐면 너무 꼼꼼하게 너무 꼼꼼해서 시기를 놓치니까 지나간 버스 지나가는데 손드는 격이에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제의 경우에는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찌 보면 사람이 화통하다 할까? 사람이 좋다. 사람 좋다. 그런 게 어찌 보면 막 세세하게 안 따지고 그래 하면서 돈도 잘 쓰고 이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돈을 갖다가 물 쓰듯이 한다. 물 쓰듯. 낭비가 많다. 물 쓰듯. 낭비 근성도 있습니다. 이게. 재성이 편제가 부정적인 경우에. 뭐 정제의 경우에는 뭐 수준노랄까 수준노 꼼꼼한 돈에 대해서 집착이니까 수준노 아니죠. 수준노 꼼쟁이 돈에 대해서 그냥 집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정제 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관성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은 나 전에서 이어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관성은 나를 그걸 하는 거라 했습니다. 나를 그걸 해. 자, 주체가 내가 아니고 상대가 나를 그걸 해. 상대가 나를 내가 당하는 격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름을 하나 통틀어서 관성이다. 이 관자가 이 관자 쓰는 겁니다. 관성이다. 그리고 관성이고 나와 같은 음양이면 편관이다. 나와 다른 관성이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관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이것은 안정한다. 오행 중에서 가장 안정 욕구를 희망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욕구하는 방법으로서 생각해낸 게 결론적으로 질서, 유지. 뭔가를 유지하고 싶은 유지. 안정하면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막 변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식상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수가 일어나지만 이 관성은 안정하고 그냥 가만히 유지하기를 바라네요. 관념. 부사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이제 담장을 높이 싸는 격이라 할까요? 부사가 담장을 높이 싸서 이제 안정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본 욕구가 있는데 평가는 어떤 마음이냐면 먼저 정관부터 설명할까요? 정관은 그 질서 유지하고 안정되는 걸 갖다가 규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합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법대로 하자. 어떤 규칙을 정하면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간에 생활하면서도 규칙을 정해놨으면 집에 일찍 7시까지 오라 하면 7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런 테두리 안에 법을 어기면 안 돼. 그것을 정관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평관은 어떤 거냐? 같이 안정하고 질서를 하고 있는데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으로 유지하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둘 다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를 요구해요. 이 질서 유지 안내하려면 둘 다 인내를 요구해야죠. 인내를 요구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평간이 인내와 복종이 더 많습니다. 물론 뭐 합리적인 것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은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인내 복종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인내 복종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공부의 계율이라고 계율? 네, 좋습니다. 계율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이것의 긍정적이면은 위에서 말하는 이대로 긍정적이면은 그래요. 긍정적이면은 이것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내심과 복종심이 많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이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럼 부정적으로 보면 뭐냐? 내가 복종을 잘 하니까 내가 인내를 너도 내처럼 인내 복종을 해라고 강요라는 거야. 강요. 부정적인 것은 강요입니다. 강요. 힘으로 강요하는 거야. 따라해. 복종해.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인 경우에서 부정적인 요건은 뭐냐면 뭐든지 법대로 하자하니까 참말로 답답합니다. 너무나 이거는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무조건 법대로 하자 그러는 거. 부부간에 약속을 해놔놓고 7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왜 7시까지 안 오냐 이거야. 막 따지고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정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요. 옛날에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정관이 사주에 한 4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사사건건 자기가 옳대요. 무조건 옳대요. 그냥 자기 하나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저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살님 이 세상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꾸 존중해 준다니까 아니래. 내가 생각하는 게 스님 이 생각이 틀리나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 주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 말들이. 자, 스님 이랬는데 상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동조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이게 그게 나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대바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보면 계율을 정말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하자 그랬으면 예외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보면 예외가 있잖아요. 아프면 그 자리에 못 앉을 수 있는데 아파도 가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정해놨으면.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원리주의랍니다. 여기 답답하다는 것은 원리주의를 적으세요. 원리주의. 교회도 보면 원리주의 있어요. 원리주의 한번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로 힘듭니다. 특히 종교 중에서도 원리를 정확하게 따진 데가 있어요. 뭐 어떤 종교라고 내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종교는 글자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 따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틀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성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야. 그것을 보고 정관적인 요소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정관, 평관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인성 편을 들어가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